알티캐스트 빅동데이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시큐리티 사업부에 에 있는 팀 엘라의 강선영이라고 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우선 팀 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우선 3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. 회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팀은 아니고요.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름을 붙인 팀입니다. 그래서 저희 팀원들의 성을 따서 YKK 이렇게 그 첫 글자를 땄는데요. 이 YKK 하면은 저희가 지퍼가 생각나잖아요. 그래서 지퍼는 뭔가 keep up something, 뭔가를 지키는 다. 그래서 저희 시큐리티 사업부의 그 훌륭한 적합한 인재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Y부는 KDLP 덕후시고요. 그 다음에 무협 소설을 즐겨 읽으시고, 그 다음에 다른 K부는 운동화와 그리고 농구를 되게 좋아하십니다. 그리고 그 마지막 K인 저는 커스텀 키보드를 제작하고요. 블리자드 게임을 되게 즐겨 하고 있습니다. 예, 팀 엘라는 그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 아파치 루신의 그 오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든 그 솔루션인데요. 예, 그 엘라의 이름을 좀 따왔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게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어서 저 엘크를 딱 보고 뭔가 엘라스틱 서치가 생각나지 않을까,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. 예, 빅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또 빅데이터야? 지겹다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. 예, 사실 저도 되게 빅데이터라는 말에 대해서 지겹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작은 데이터가 모였을 때는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놓고 보면 새로운 그 사실들을 저희가 들여다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뭐 BI나 아니면 소비자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그 팀 엘라에서는 그 판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장실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,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정보를 판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고요. 9월 22일부터 11월, 지금도 계속 데이터는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수집기는 쉘 스크립트랑 로그 스태시, 그리고 저장소로는 엘라스틱 서치, 그다음에 시각화로는 그 키바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을 했고요. 우선 판에서 제공하는 그 화장실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, 요런 사이트 요 화면을 볼 수가 있고, 이렇게 빨간색일 경우에는 쓰고 있다. 그 다음에 하얀 경우일 때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, 빈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가 그 전송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이런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로 쭉 뽑히게 됩니다. 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시간 정보, 타임 스탬프를 붙이고요. 이 데이터를 1분마다 샘플링을 했고, 그 로그 스탯이나 엘라스틱 서치로 데이터를 쭉 보내게 됐습니다. 보내서 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질지 한번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것도 좀 애니메이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, 알티캐스트인이 선호하는 화장실 칸은이라는 질문에 그냥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할 거예요.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는데, 비데 칸이 아무래도 더 선호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그런지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비데 칸을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층별 구성원 수를 보게 되면요, 4층이 92명, 그다음에 5층 101명, 6층 59명, 7층 108명이 지금
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요 정보를 바탕으로 도대체 화장실은 어떤 분들이 쓰는 거야? 왜 이렇게 붐빌까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우리가 빅동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정해 놔봤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 이용 시간, 그리고 화장실 이용 특징, 그 다음에 고장 빈도에 대해서 한번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예, 화장실 이용 시간을 누적을 해봤습니다. 이게 지금 4층이고요. 5층, 6층, 7층으로 쭉 그 화장실 누적 사용 시간을 뽑아봤는데요.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4층과 7층이 가장 붐비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. 실제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보정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새벽 2시에 누군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화장실에서 보내주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됐다. 즉 센서가 오동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좀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거를 해서 오전 6시까지 또 밤 11시 이후의 데이터들은 그냥 모두 과감하게 날려버렸습니다. 실제 데이터들이 의미 없는 데이터들 또는 센서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딱 제거를 하고 다시 그 누적 시간을 살펴보니까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정된 데이터들이 쭉 나오게 됐습니다. 네, 요건 6층, 7층. 그래서 요 지금 다니는 분이고요. 지금 9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층의 각 화장실이 사용된 누적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RT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실 칸이 어디냐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용 빈도수를 가지고 출력을 해봤습니다. 그 누적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되게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계속 시간이 누적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요. 화장실 이용 빈도수를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화장실 칸을 선호하는지 좀 알아봤는데요. 우선 가장 많이 붐비고 가장 많이 붐비는 층은 7층이고요. 그 다음에 4층이 가장 많이 붐비게 됩니다. 죄송합니다. 5층도 있군요. 5층 같은 경우에는 7층과 6층에서 모든 분이 그 화장실이 붐비기 때문에 5층으로 많이 내려오세요. 그리고 6층도 많이 붐비고요. 그랬을 때 지금 비대 칸이 요 마지막 칸이거든요. 대부분 비대 칸을 되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RT캐스트인들은 비대 칸을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이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서 출근 시간이 가장 빠른 층을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. 6층과 4층 같은 경우가 가장 그 화장실 이용 시간이 이른 시간에 있었어요. 8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이용 빈도수를 보였고요. 그래서 6층과 4층이 출근 시간이 가장 빠르다. 그 5층 같은 경우가 가장 늦었고요.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층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. 그랬을 때 7층과 5층이 가장 야근을 많이 했고요. 그 다음 6층, 그 다음 4층 이런 식으로 그 화장실 이용 그 빈도수를 나타냈습니다. 그 다음 휴일 근무가 가장 많은 층을 또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. 뽑아봤는데요. 7층과 5층이 가장
휴일에 화장실 이용이 빈번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휴일에 많이 근무를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. 그다음 휴지를 많이 사용하는 층을 좀 뽑아봤는데요. 예, 당연히 7층과 5층이 가장 그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등수가 바뀌었네요. 예. 그래서 7층 같은 경우에 하루에 14개 정도 이상 그 화장지를 소모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. 5층은 한 12개 정도 이렇습니다. 예, 그리고 센서 오동작이 가장 많았던 층은 지금 7층이고요. 하루에 그 기간을 보면 한 달 반 정도 동안 22회 정도의 그 센서 오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당연 7층이 1등이고요. 그다음에 5층도 20회 정도의 센서 오류가 있었습니다. 센서 오류 측정은 그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2시간, 3시간 이상 연속될 때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로 넘어가는데요. 그래서 이 알티캐스 화장실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, 뭐 빅데이터에 대한 뭐 이해가 가장 좋았고요.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재밌다. 그래서 좋았다.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은 원래 이 화장실 데이터를 모아서 머신러닝을 좀 적용하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뭐 고장 예측, 그다음에 화장실 추천 시스템들을 고려했으나 저희가 지금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가 워낙 그 작은 데이터라서 작다라는 게 변수가 작아서 뭔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웠고요. 그다음 요 데이터를 들여다 분석하면서 좀 깨달은 점이라면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그 의미 없어 보이던 데이터가 그 빅데이터가 되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.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꾸준히 분석하자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뭐 간단하게 뭐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발표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예. 네. 네네. 네, 한 분이 뭐 화장실 한 칸을 점유하는 시간이 2시간, 3시간 이렇게 될 수는 아, 네네. 아, 예, 예.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실제 새벽 시간에 누군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. 우연치 않게 늦게까지 있었던 때 직접 가봤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. 그래서 귀신이 사용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여기서 지금 네, 네, 네. 아니요, 예, 네. 그거는 이제 데이터는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만져서 어떤 데이터를 뽑느냐 문제이기 때문에요. 우선 좀 간단하게만 뽑아놨습니다. 네, 네, 네. 아, 예, 예.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점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화장실 입구에 카운터를 둔다면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카운트를 통해서 실제 이게
몇 명이 쓰고 있는지, 뭐 이용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 이용 빈도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1분마다 뒤로 이제 미분을 통해서 이제 변곡점이 발생을 하잖아요. 그때를 가지고 그때를 0에서 1로 바뀔 때 또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뀔 때를 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카운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 그 센서가 데이터를 쭉 잘못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걔는 이제 하나로 치기 때문에 오류 데이터가 크게 섞이진 않았습니다. 네, 예, 그렇죠. 그래서 누적 시간을 좀 측정할 때 사실 좀 전수 조사를 했어요.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그 데이터를 버려야 될지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정해서 데이터를 날려버린 거예요. 누적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. 네. 요거는 그 저기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께 살짝 여쭤봤습니다. 그래도 인사를 좀 잘하고 다녀가지고요.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예.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